다시 만나서 반갑고요. 어디서부터 수업을 해야 될까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는데 아무래도 시험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느라 여기 진도를 복습을 못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면체부터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복습하고요. 그리고 나서 시험 대비 빠르게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소원이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오케이? 다면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다면체라고 한다면 보통 입체 도형을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왜냐? 면이 여러 개로 둘러싸여 있는 체, 입체 도형이란 뜻이죠. 그쵸? 그러니까 면이 여러 개 있어요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면은 전부 다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곡면이 조금이라도 있어, 곡선이라는 게 보이게 된다면 걔는 다면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 다각형으로만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다면체의 종류는 어떻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모습으로 비교를 해보면요. 기둥 모양이 있고요. 뿔 모양이 있고요. 뿔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이름이 붙여주게 되는데 무슨 기둥, 무슨 뿔, 무슨 뿔대 이 괄호 안에 들어가는 게 이름이 붙여지게 되는 건데 그 괄호에는 밑면의 다각형이 붙게 됩니다. 다각형 모습이라고 할까요? 모습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각기둥 이러면은 밑면이 사각형이었겠구나. 오각기둥 이러면은 밑면이 오각형이겠구나. 육각뿔 이러면 육각형이 밑면의 모습이었겠구나. 칠각뿔대 그러면은 밑면이 칠각형이었겠구나. 이런 식으로 이 괄호에는 밑면의 다각형 모습이 붙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죠. 이와 같이 생긴 아이들은 전부 다 기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맨 왼쪽부터 삼각기둥, 사각기둥, 오각기둥, 육각기둥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N각기둥으로 퉁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N이라는 것은 밑면의 모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밑면과 밑면이 모양이 서로 같죠. 기둥을 보시면요. 밑면이 두 개가 있어요. 그 두 개가 서로 뭐냐면 합동이죠. 완전히 모습이 일치한다. 이렇게 합동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N각기둥은 밑면이 몇 개가 있냐? 두 개가 있다. 근데 그 두 개가 모두 합동이다. 요거를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하고요. 여기에서 꼭지점의 개수를 생각해보자 라는 거야. 첫 번째 삼각기둥을 보면요. 꼭지점이 위에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어요. 밑에 몇 개가 있냐면 또 3개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각기둥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위에 4개가 있고요. 밑에도 4개가 있습니다. 즉 4 곱하기 2 오각기둥은 위아래 전부 다 몇 개씩 꼭지점이 있냐면 5개씩 있어요. 5 곱하기 2 육각기둥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2 점점점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N각기둥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2개가 존재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꼭지점의 개수였고요. 모서리의 개수 밑면이 삼각형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몇 개가 있습니까? 3개가 있겠죠. 그리고 밑에도 3개가 있어요. 근데 모서리 같은 경우는 기둥이 이렇게 세워져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3개씩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존재한다. 위에 3개, 밑에 3개, 그리고 기둥 3개. 그런 식으로 모서리 개수를 셀 수 있어요. 총 9개. 자, 그럼 사각기둥도 마찬가지겠네. 밑면의 모양이 다각형이기 때문에 모서리가 4개가 있어야 돼요. 밑에도 4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기둥을 세우는데 모서리가 4개가 더 필요하죠. 4개씩 총 3번 있다 라고 해서 4 곱하기 3만큼 모서리가 존재한다. 그럼 오각기둥 같은 경우는 5 곱하기 3만큼 있겠고요. 육각기둥은 6 곱하기 3만큼 있겠죠. 그럼 이런 식으로 간다면 N각기둥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3만큼 모서리가 존재한다 라고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됩니까? 면의 개수 같은 경우는 이름을 따라가는데 위아래 면이 2개가 있죠. 색칠된
삼각형에는 면 2개가 이미 있잖아. 그리고 옆면이 몇 개가 있냐면 삼각기둥은 3개, 사각기둥은 4개, 오각기둥 5개, 육각기둥 6개가 있어요. 그래서 면의 개수는 3개에다가 2개를 더해주면 되고요. 이 3개가 옆면, 2개가 위아래 밑면을 뜻해요. 그럼 얘 같은 경우는 4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5 플러스 2가 되고요. 여기는 6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그러면 n각 기둥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2개 이렇게 면의 개수를 세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그림을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겨냥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겨냥하듯이 뒷부분까지 전부 다 보이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겨냥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N각기둥에서 특별한 모습을 하나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옆면의 모습이에요. 그 옆면의 모습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고 하고 봤더니 잘 생각해봐요. 삼각기둥 옆면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직사각형, 그쵸? 사각기둥 마찬가지로 옆면이 직사각형처럼 생기지 않았어요? 오각기둥 직사각형, 육각기둥 직사각형, 그쵸? 그럼 N각기둥도 옆면이 무슨 모양이냐면 직사각형 모양일 거예요. 직사각형. 그래서 기둥 같은 경우는 N각기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기둥에 대한 성질들을 이렇게 쭉 나열해봤더니 결과가 무엇이냐? 요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를 잘 외우셔야 되는데 N각 기둥 같은 경우는 꼭지점이 2n개, n 곱하기 2를 우리는 2n이라고 하잖아. n 곱하기 3을 우리는 3n이라고 하는데 그게 곧 모서리의 개수.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2개라고 보시면 되고요. 옆면은 직사각형 모양입니다. 밑면 위아래 그리고 옆면에 n개가 존재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는 이러한 다각형들은 전부 다 뭐겠습니까? 두 번째로 배우는 뿔이겠죠. 저 뿔은 이렇게 위에 하나의 점에서부터 밑으로 뻗어나가는 모서리들이 존재하게 될 거고요. 누가 봐도 그냥 뿔이에요. 왜 뿔이라고 하는지 느낌이 딱 오죠. 여기는 밑면의 모습이 삼각형이죠. 그래서 우리는 삼각뿔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밑면의 모습이 사각형이에요. 그래서 사각뿔, 여기는 오각뿔, 여기 육각뿔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뒷부분에 나오는 걸 우리는 N각뿔 이렇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에서 배운 것처럼 여기에서 뭘 찾냐면 꼭지점의 개수를 한번 찾아보자 라는 거예요. 밑면이 삼각형이다 보니 꼭지점이 이미 3개가 존재하고요. 꼭지점 하나가 딱 있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3 플러스 1, 삼각뿔은 4개가 존재하고요. 사각뿔은 밑면에 꼭지점이 4개가 존재하고 위에 하나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4 플러스 1. 그러면 오각뿔은 5 플러스 1, 육각뿔은 6 플러스 1. 그래서 N각뿔은 어떻게 되는데 밑면이 N개 그리고 위에 하나 있어요. N 플러스 1개가 존재하겠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모서리. 밑면이 몇 개가 있습니까? 모서리가 총 3개가 있죠. 밑면에 모서리가 3개가 있고요. 하나의 뿔에 모아지는 모서리가 총 몇 개가 있냐면 3개가 있죠. 3개가 이렇게 쭉쭉쭉 뻗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즉 3개, 3개, 3이 2개가 있죠. 그래서 3 곱하기 2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밑에 모서리가 4개가 있고요. 그리고 나서 한 점으로 모이는 모서리 4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4 곱하기 2. 그럼 오각뿔은 5 곱하기 2. 육각뿔은 6 곱하기 2만큼 존재하겠고 당연히 N각뿔은 N 곱하기 2만큼 존재합니다. 이게 모서리의 개수겠죠. 면의 개수. 면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삼각뿔은 밑면이 하나가 받쳐주고 있고요. 옆면이 몇 개가 있습니까? 총 3개가 존재하겠죠. 그래서 밑면이 하나, 옆면이 3개. 그래서 3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각뿔은 당연히 밑면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옆면이 4개가 있겠죠. 그래서 4 플러스 1. 오각뿔은 5 플러스 1. 육각뿔 6 플러스 1. 그래서 N각뿔은 N 플러스 1개의 면이 있구나.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는 N각뿔에
꼭지점과 모서리와 면의 개수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서서 마찬가지로 옆면의 모습은 무슨 모양일까요? 삼각형이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요.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한다면 양 옆의 길이가 서로 어떻겠어요? 같겠죠. 그쵸? 그래서 옆면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볼 수 있겠다. 그래서 n각뿔은 꼭지점의 개수가 n 플러스 1개, 모서리의 개수가 2n개, 그리고 면의 개수는 n 플러스 1개라고 볼 수 있고요. 당연히 옆면의 모습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라고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n각뿔에 대하여 방금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뿔대를 보도록 해볼까요? 이와 같이 뿔대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모습이냐면 사실은 얘네들을 복원하면은 전부 다 뿔이었어요. 원래는 뿔이었는데 그 뿔에 있는 위에 있는 꼬다리를 전부 다 이렇게 쳐냈을 때의 모습이다 라고 상상을 해보면 되고요. 이 뿔대는 그 기둥이랑 특징이 매우 흡사해요. 그래서 차이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해볼 테니 이해를 해봤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당연히 밑면의 모습을 따서 삼각뿔대, 사각뿔대, 오각뿔대, 육각뿔대가 될 거고요. 우리는 n각뿔대에 대해서 써보도록 해보죠. n각뿔대에 대해서 써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꼭지점의 개수, 밑면이 몇 개 있습니까? 기둥과 같이 밑면이 2개씩 있습니다. 기둥과 같이 밑면이 2개씩 있는데 이 밑면 2개가 합동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합동은 아니에요. 비슷하게 생겼어. 그냥 축소가 된 거죠. 그걸 우리는 뒷부분 2학년 때 뭐라고 배우냐? 닮음이라고 배웁니다. 그냥 축소가 된 거예요. 그렇지만 밑면이 2개인 건 맞고요. 그래서 꼭지점의 개수가 위에 3개, 밑에 3개 해서 총 6개가 있는 거죠. 3 곱하기 2개 이런 식으로 3 곱하기 2만큼 존재한다. 그러면 사각뿔대 같은 경우도 사각형이 꼭지점이 4개다 보니 위아래 4개씩 있겠죠. 그쵸? 그래서 4 곱하기 2만큼 존재한다. 오각뿔대 마찬가지 오각형이 꼭지점이 5개 아닙니까? 5개, 5개. 그래서 5 곱하기 2만큼 존재하고요. 육각뿔대 6 곱하기 2만큼 존재해요. 그럼 n각뿔대는 n 곱하기 2만큼 꼭지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겠네요. 그럼 모서리 개수를 생각해보죠. 모서리 개수. 위에 삼각형이 있다 보니 모서리가 3개, 밑면도 모서리가 3개, 기둥이 몇 개가 있어요? 3개가 있죠. 이것마저도 기둥과 모습이 비슷합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모서리 같은 경우는 3개씩 총 3쌍이 있고요. 사각기둥 마찬가지 위아래 4개씩 모서리가 존재하고요. 위아래를 이어주는 기둥 4개가 필요해요. 즉 4개씩 총 3쌍이 있고요. 오각기둥 마찬가지로 5개씩 3쌍, 육각기둥은 6개씩 3쌍이 있고요. 그럼 n각기둥 같은 경우는 n 곱하기 3만큼 모서리가 존재하겠네요. 면의 개수를 한번 세보죠. 면 같은 경우 옆면이 삼각기둥은 3개, 사각기둥 4개, 오각기둥 5개, 육각기둥 6개, n각기둥 n개가 옆면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윗뚜껑, 아랫뚜껑, 밑면이 2개씩 있으니 3 플러스 2, 4 플러스 2, 5 플러스 2, 6 플러스 2, n 플러스 2개의 면이 존재한다. 이 앞에 있는 건 뭡니까? 그쵸? 옆면의 개수죠? 그리고 위아래의 밑면의 개수. 옆면의 개수, 밑면의 개수, 옆면의 개수, 밑면의 개수, 옆면의 개수, 밑면의 개수, 옆면의 개수, 밑면의 개수. 이거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옆면의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당연하게도 대답했을 거야.
사다리꼴 모습이에요. 보세요. 사다리꼴 아닙니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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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쵸? 사다리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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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다리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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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사다리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위아래 평행하고요. 요쪽 길이가 완전히 똑같아요. 즉, 양옆의 길이가 똑같은 사다리꼴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면의 모습은 등변 사다리꼴인 모습. 그냥 사다리꼴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N각뿔대를 정리를 해봤어요. N각뿔대는 꼭지점의 개수가 몇 개? 2N개. 모서리의 개수 3N개, 면의 개수 N 플러스 2개가 존재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N각뿔대에 대하여 설명을 해봤어요. 지금은 우리 다면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그려진 원기둥, 원뿔, 원뿔대, 구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면체라고 하겠습니까? 하지 않아요. 그쵸? 곡선이 있는 거, 곡선이 조금이라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다면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다면체는 다각형으로 둘러싸여 있다 라고 해서 다면체인 거지, 이렇게 곡선이 관여를 하게 되면은 우리는 다면체라고 하지 않아요. 간단하게 문제를 보면서 복습을 해보도록 하죠. 겨냥도 모습이 다음과 같습니다. 오각기둥, 오각뿔, 오각뿔대라고 하겠죠. 그럼 옆면의 모양 같은 경우는 직사각형, 이등변 삼각형,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면의 개수는 우리가 어떻게 셌습니까? 기둥 같은 경우는 우리가 n 플러스 2, 뿔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1, 뿔대 같은 경우는 n 플러스 2라고 했었죠. 근데 여기는 밑면이 오각형이잖아. 그러면 5 플러스 2. 그럼 여기는 5 플러스 1, 여기는 5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정답으로는 7, 6, 7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꼭지점의 개수, 밑면의 모습이 N각형이었다면 꼭지점의 개수 2N개, 여기는 N 플러스 1개, 여기는 2N개였습니다. 그럼 5 곱하기 2, 5 플러스 1, 5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여기는 10개, 여기는 6개, 여기는 10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모서리의 개수, 밑면이 N각형이었다면 3N개, 여기는 2N개, 여기는 3N개. 이해돼요? 5 곱하기 3, 5 곱하기 2, 5 곱하기 3 해서 여기 15개, 여기 10개, 여기 15개 이런 식으로 우리는 해볼 수 있어야 합니다. N각형일 때도 상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대표 문제 보도록 하죠. 보기 입체 도형 중 다면체인 것을 모두 고르세요. 기억번, 사각뿔이죠. 가능합니다. 구처럼 보이죠. 반구예요. 안 돼요. 디귿, 삼각뿔, 대, 원뿔, 대, 안 되죠? 이거 몇 각형이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칠각뿔, 대, 가능하죠? 원뿔, 안 되죠? 다면체의 정의였죠. 다음, 다면체 중 모서리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이라고 나왔어요. 사각뿔, 육각기둥, 뿔, 뿔, 대. 전부 다 우리는 모서리의 개수를 찾아볼 수 있어야 돼요. N각기둥, 뿔, 대. 각각 모서리의 개수 어떻게 됐었죠? 모서리의 개수 N각기둥은 3N개, 그쵸? 그럼 뿔은 2N개, 뿔대 3N개라고 했었죠. 그럼 사각뿔 같은 경우는 4 곱하기 2 해서 8개, 육각기둥 같은 경우는 6 곱하기 3 해서 18개, 육각뿔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6, 6 곱하기 2 해서 12개, 팔각뿔, 대, 8, 3, 24개, 구각뿔이라고 하는 9, 2, 18. 그래서 가장 많은 것은 팔각뿔, 대가 가장 많습니다. 다음, 다면체의 옆면의 모습인데요. 기둥은 직사각형, 뿔, 대는 사다리꼴,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했지만 사다리꼴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오각뿔, 뿔이면은 오각형이 아니고요. 오각형은 밑면의 모습이겠죠? 이거는 무슨 모양이겠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써야겠죠? 답은 3번이겠네. 육각기둥 직사각형 맞고요. 뿔, 대면 사다리꼴 맞습니다.
옆면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다면체를 한번 찾아보자 이런 건데요. 두 밑면이 서로 평행하대요. 평행하다라는 거는 얘가 기둥이거나 또는 뿔 되겠구나 라는 거겠죠. 밑면이 두 개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옆면의 모습이 모두 사다리꼴이다. 그럼 여기서 뿔대로 결정이 나버리네요. 이해됩니까? 그리고 팔면체래요. 팔면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면의 개수가 몇 개? 8개. 그러면 뿔대 같은 경우는 n각 뿔대였을 때 면의 개수를 n 플러스 2라고 했으니 n 플러스 2가 8개가 나왔다라는 뜻이고요. 따라서 그때 n 값이 얼마냐면 6이죠. 즉, 이게 원하는 거는 육각 뿔대였구나. 밑면의 모습이 육각형이었으니 육각뿔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렇게 일단은 다면체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어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정다면체예요. 이미 우리는 앞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여기부터 천천히 다시 복습을 하면서 기본기를 다져보도록 합시다. 기말고사 점수부터 일단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제발 급하게 풀지 마시고요. 아는 내용이라고 해서 절대로 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알고 있는 내용을 빨리 풀 수 있지만 지금은 연습하는 과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실수하지 않도록 거기에 집중하면서 문제를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정다각형 나갈 거고요. 알고 있는 내용이라도 꼼꼼하게 다시 되짚어보면서 확실하게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